안녕하세요, 아르카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캐스케이드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추가적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폴더가 많이 생성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엔진 컨텐츠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눈에 되게 많이 거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오른쪽 밑에 뷰 옵션 부분을 눌러주시면 컨텐츠에서 C++ 클래스 표시나 엔진 컨텐츠 표시, 플러그인 컨텐츠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하나씩 꺼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반대로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까처럼 엔진 컨텐츠와 C++ 클래스 표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자신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꼭 이게 답이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저는 우선은 복잡하니까 꺼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파티클을 만들어야겠죠. 파티클 만드는 법은 여기서 우클릭해서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신규 추가해서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죠. 파티클 테스트라고 우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캐스케이드를 이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모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여기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에미터를 여기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새 에미터를 더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이에요.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더 위로 올라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올라오겠죠.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은 우선 이름을 바꿔줘 볼게요. 이름은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조그맣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순서를 바꿀 에미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좌우 방향키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만 갖고 작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로 다시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체크해서 하이드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입자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있을 때 얘 하나의 에미터만 보겠다. 솔로 모드예요. 자, 요거는 바로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required,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의 정보, 가장 큰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매테리얼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매테리얼을 하나 심플한 걸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텍스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256 사이즈로 해가지고 간단한 글로우 텍스처를 만들어 볼게요. 검은색을 일단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키셔서 영역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하얀색을 취하신 다음에 가우션 블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게 하셔서 채널에 가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것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유니티를 할 때는 계속 PNG로 작업을 했었죠. 이 블랙 뒤에 백그라운드 블랙을 다 없애고 내가 작업할 텍스처들만 만들어 가지고 PNG로 작업을 했었는데, 얼리얼에선 PNG를 넣으면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텍스처를 보기가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얼리얼에서는 타가 파일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타가 파일에 알파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별도로 알파 채널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 다음 저장을 하시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폴더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타가로 해서 심플 글로우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타가 옵션이 나오는데요. 보통 24비트와 32비트를 많이 씁니다. 24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파 텍스처가 없을 경우에 24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알파를 사용할 경우엔 32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32비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처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텍스처를 얼리어로 갖고 들어가야 하겠죠. 우선은 캐스케이드를 내려놓고 폴더를 좀 만들어 줄게요. 파티클에 텍스처라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더로 들어가서 적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만 해주시면 돼요. 유니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텍스처가 들어가게 됐죠. 더블 클릭하면 텍스처에 대한 정보값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텍스처를 넣었으니까 적용할 매테리얼을 만들어야겠죠. 폴더, 매테리얼 폴더를 또 만들게요. 매테리얼. 그 다음 요 텍스처를 갖고 매테리얼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매테리얼 m 언더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텍스처도 앞에 t 언더바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검색하시기 편하겠죠. 자, 그럼 매테리얼을 만들었으니까 매테리얼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이 매테리얼은 파티클 캐스케이드 설명이 다 끝나면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 전에 쉐이더 포지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 저거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우선 이 모드로 해놓고요. 자, 요 누르시면은 여러가지 모드가 나오죠. 에디티브랑 마스크드 모드랑 트랜솔레이션트 모드가 있죠. 우선 요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언닛으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 텍스처를 갖고 와야 되는데 텍스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T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텍스처 노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이렇게 텍스처까지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요 컨텐츠 브라우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매테리얼에서 눌러주던가 어디든가에서 뭔가 눌러주면은 자기가 선택한 매테리얼이나 텍스처를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 브라우저를 뽑아가지고 오른쪽 모니터에다가 놔두시고 탐색기처럼 사용하시는 게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파티클에 사용할 수 있는 매테리얼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멀티플레이를 뺀 다음 전에 쉐이더 포지 할 때는 버텍스 컬러라고 넣었었죠. 여기는 또 파티클 컬러라고 따로 상수가 있어요. 파티클 컬러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우선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 따로 연결해 주시고요. 오파시티에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컴퓨터가 좀 느리시면 이 저장하고 빌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선 매테리얼은 다 제작을 해왔습니다. 매테리얼 폴더에 가셔서 매테리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리콰이어드로 가셔서 매테리얼 부분에 이 화살표 버튼에 갖다 대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선택된 에셋 사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똑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누르셔서 이 이름을 그대로 쳐주셔도 됩니다. 방법은 이렇게 여러가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매테리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차례대로 보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것들만 제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다 쓰지도 않아요. 다 배우면은 나중에 또 헷갈려가지고 다시 공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꼭 쓰는 것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미터 오리진이라고 있는데 이 에미터의 포지션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옆으로 가요. 이렇게 그쵸? 에미터의 위치를 바꿀 때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그럼 요 밑에 바로 밑에 거는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회전 값이겠죠. y 값을 한번 회전해 볼까요? 그쵸? 회전 값이겠죠. 자, 이것은 트랜스레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린 얼라이어먼트 요걸 이렇게 갖다 대시면 여러가지 도움말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스퀘어, 기본적인 쿼드 정사각형
면이 출력되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그 다음 밑에 렉탱글은 사이즈를 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사용자가 알아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뭔가 긴 거를 계속 뿜어내야 할 때 렉탱글을 눌러주시고 사이즈에서 사이즈 XY 값을 좀 변화를 주시면 긴 직사각형 모양의 메쉬를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방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스퀘어 모드에서는 당연히 정사각형만 방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벨로시티는 방향대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파티클인데 유니티에서도 벨로시티라고 있어요. 길게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 스파크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했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가속도에 따라서 그 늘어나는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이렇게 로테이션 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죠. 우선 이 세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밑에는 use local space 이거를 그러니까 월드 축을 기준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축을 기준으로 쓸 건지 체크해 주는 것이겠죠. 기본으로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지금 월드 축으로 사용을 하는 거겠고, 체크를 해주면 얘 로컬 축을 방향으로 해서 뭐 포지션이나 벨로시티 같은 게 먹겠죠. 그 다음 이것은 뭐 비활성일 때 종료시킬지 그 다음에 완료시킬지의 여부인데 이것도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하게 될 때는 기획이나 프로그램 쪽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보통 프로그램 쪽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솔트 모드도 유니티의 그거가 똑같아요. 뭐 제일 빨리 나온 얘를 먼저 올릴 것인지 아니면 제일 늦게 나온 얘를 먼저 올릴 것인지, 이걸 사용할 때는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얘 파티클이 뭔가 꼬여가지고 면들끼리 뭔가 이상하게 번쩍번쩍 거리면서 지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온다. 그럴 때 한 번씩 있는 것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밑에는 듀레이션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에미터 듀레이션, 얼마 정도 여기 지정되어 있는 초 동안 얼마나 방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유니티에도 있었죠. 그럼 1초 동안 지금 방출을 한다는데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하시면 계속 루핑이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루프가 체크는 돼 있지만 루프를 끄고 한번 볼까요? 그래도 1초는 지났는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일 맨 밑에 에미터 루프라고 있어요. 이게 0이 되면은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1초 동안 방출하는 걸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1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1초 동안 방출을 한 다음에 멈춥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나는 뭐 버스트처럼 한 번만 이렇게 빵 터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1로 해줘야겠죠. 얘를 0으로 하면은 계속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무엇인가?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에 범위의 낮은 값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랜덤 값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듀레이션을 얘를 뭐 0.2초에서 1초 사이로 하고 싶다. 그럼 얘를 0.2초라고 여기 1초로 해놓으면은 할 때마다 얘가 반복될 때마다 여기서 랜덤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요 레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당연히 먹겠죠. 에미터 듀레이션 유즈 레인지, 이 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체크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랜덤하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요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기본 디폴트 값에서 내가 뭔가를 변경했을 때 나오는 표시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원래 디폴트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딜레이는 얼마나 얘를 늦게 방출할 건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얘도 1초로 놓으면 처음에 1초 있다가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두 번째는 이와 동일하게 랜덤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값이고요. 당연히 밑에 요 유즈 레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만 요 랜덤 게이지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루프 하는 얘만 딜레이를 먹게 해라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서브 UV는 이제 시퀀스 맵 쓸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 설명할 때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본 리카일드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스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폰은 우리가 유니티에서 레이트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얼만큼 파티클을 방출할 거냐는 거예요. 그 파티클에 방출된 양을 조절하는 것이죠. 지금 20으로 되어 있죠. 얘를 당연히 늘리면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질 거고요. 줄이면 적어질 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얘가 뭐 계속 뿜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팍 뿜어냈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밑에 이 버스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우선 기본으로 20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팍 반출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얘를 0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지 마시고요. 다음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버스트 리스트에서 플러스를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카운트 10개를 하면 처음에 10개가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별로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 밑에 뭐 로우나 이런 거를 건드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얘 스케일은 이제 얘에서 곱하기 해가지고 뭐 나가는 건데 솔직히 이것도 별로 건드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2배 할 거 여기서 20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밑에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우선 얘를 지우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엘리멘터 제거를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밑에는 라이프 타임이죠. 이렇게 목록을 내려주시면 최소값 1초와 최대값 1초 동안 이렇게 얘 에미터가 살아남아 있어라 라는 거죠. 라이프 타임은 유니티에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바로 보시면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랜덤 값을 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따로 주시면 어떤 얘는 0.2초에 사라지고 어떤 얘는 0.5초에 사라지고 어떤 얘는 1초에 사라지고 이렇게 되도록 되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 이니셜 사이즈, 당연히 이 파티클에서 방출되는 개당의 면에 대한 사이즈에 관한 것이겠죠. 여기도 맥스 값과 최소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랜덤하게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왜 스폰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컨스탄스 하나밖에 쓰는 게 없었는데 라이프 타임과 이니셜 사이즈로 가니까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요 위에 디스트리뷰션 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록이 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컨스탄트로 누르시면 그냥 상수로 단일값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커브라는 게 붙어버렸죠. 그럼 여기에서 하시면 지금 포인트가 0인데 플러스 하시면 이렇게 커브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 벨 부분이 타임 부분이에요. 시간 부분이에요. 0과 1이 최대값입니다. 1로 하면은 1로 해놓고 얘를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시면 자 이렇게 되죠.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느리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느리게 해서 보면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 커지면서 방출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커브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커브 에디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커브 에디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 이니셜 사이즈 각각의 모듈 부분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브 에디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얘가 한눈에 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추가해가지고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추가해 주셔도 되고 이 부분에서 플러스 하나 하셔서 추가를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는 당연히 여기는 1인데 여기는 0이니까 이상해지겠죠. 여기서 0.5 하고 여기서 1 주고 그러면은 처음에 0이었다가 10 갔다가 다시 0으로 가라 이렇게 그래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프를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하나 선택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러가지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는 지금 XYZ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XYZ가 다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잡아 주셔야 돼요.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더 이상하죠? 이게 유니티에서도 좀 이 문제가 있었어요. 얘를 나는 다 같이 잡고서 다 옮기고 싶은데 얘 하나 옮기고 얘 하나 옮기고 얘 하나 옮기면 같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얼리얼에서는 얘를 한꺼번에 락을 걸어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요 밑에 락 엑시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XYZ를 다 선택해 주시고 잡고 움직이면 한꺼번에 모든 점이 XYZ,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값이 다 수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정말 잘 쓰는 기능이에요. 스케일을 우리는 스쿼드로 지금 파티클을 잘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니티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정확히 안 맞죠. 그래서 얼리얼은 이런 게 있어서 참 편해요. 그리고 그래프 내에서 패닝하는 것은 그냥 빈 공간에서 왼쪽 키를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요. 휠로 이렇게 줌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잡은 애들을 화면에 다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보고 싶다 했을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맞춤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유니티에서 써보셨던 기능과 다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하던가 선형으로 하던가 사용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느낌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누르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하다 보면 스택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쵸? 이게 계속 쌓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무슨 그래프인지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여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모든 커브 제거나 아니면 나는 스타트 사이즈만 제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오른쪽 키 눌러서 커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지워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만 다시 꺼내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지운다고 커브 값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디스플레이에서 없어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지우셨다가 다시 이렇게 눌러줘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커브. 그 다음 이제 유니폼으로 넘어가서 유니폼이 아까 보셨던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유니폼 커브가 있죠. 그럼 이것도 이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커브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시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사용하는 법도 꼭 숙제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써보셔야지 정말 잘 익어요. 뭔지. 그래서 많이 눌러보시고 많이 써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로 넘어가서 이건 속도겠죠? 방출되는 속도. 이것도 눌러보시면 유니폼으로 최대값, 최소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값을 0으로 하면은 누구는 안 움직이고 누군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컬러 오브 라이프. 딱 보셔도 색상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면 인벨과 아웃벨 이렇게 있어요. 아까 사이즈에서도 커브로 바꿨을 때 있었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벨은 시간에 관한 거예요. 0과 1, 꼭 0과 1입니다. 왜냐면은 그래프에서도 보셔도 얘가 지금 초를 제가 1초로 해놨잖아요. 얘를 5초로 바꿔도 여기서는 0과 1이에요. 그러니까 0이 0초고 1이 5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과 1이에요. 그럼 제가 뭐 듀레이션을 5초로 주고서 얘를 0.5로 줬으면은 거기는 2.5초가 되겠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0, 1 최초와 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빨갛게 시작을 했다가 퍼렇게 없어져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커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파티클 캐스케이드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모듈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어요. 우선 이 모듈들만 갖고 어떻게 만지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드들 컨스탄트나 뭐 유니폼이나 여기서 커브로 바꿔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유니티에 다 있는 거죠.
뭐 유니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파티클 프로그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잘 보시고 요거를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요.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모듈, 이걸 모듈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하나를.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을 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